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공법중개사관학교 오늘 4기, 예, 마침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잘하라니까 좀 5초 늦었네요. 예. 우리 중개사관학교 4기 공개 특강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1기, 2기에서 지난 1년 반 전에 시작해서 6개월 과정으로 3기 기수가 끝났고, 사실은 조금 여름에 하려다가 제가 한 2개월 정도 좀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법 개정 내용이 워낙 많았고, 지난 8월 달에 가장 핵심이 되는 농지법이 개정 내용이 떴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다가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개강이 조금 힘들어서 10월 개강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 모시고 공개 특강을 하게 됐어요. 저 온라인은 몇 명이나 들으시죠? 마음은 들어요? 예, 많이 듣네요. 예. 이제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갈 수 없다면 이겨낸다, 이런 개념으로요. 그동안은 피해봤지만 피해가지 못하고 이겨낸다는 개념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겁먹지 않고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잠깐 여쭤볼게요.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하신 분이요? 예, 1차만 맞으신 분. 끝까지 하나도 안 맞고 계신 분? 예, 한번 잘 판단하시고, 예. 이제 피할 수 없다면 빨리빨리 맞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는 분도 백신 결국 버티다가 맞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의료인이에요. 의료인인데 안 맞고 버티는 게 맞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낫대요.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그래서 모두 안 맞으면 전파력이 높아지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맞을 건 맞고 건강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농지법이 개정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보여줄게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가 왔는데 8월 3일 날 요물건을 입찰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59억짜리가 지금 14까지 떨어졌고 약 조금 부족한 5,000평 정도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휘황찬란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고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법 중개사관 들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경매를 얘기합니까? 이 물건을 제가 그때 이렇게 조력을 해줬고 입찰을 자제했어요. 입찰했으면 2억 8천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이 물건을 만약에 이 물건을 독해할 능력이 있다면 중개는 거의 무난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개정되는 농지법을 살펴보게 될 때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에 빠져들어요. 일단 여기가 농지법이 농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보세요. 무단 점유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불법 훼손 용지로 공장 창고 비슷하게 다 져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드뷰로 보면 농지인 듯 농지 아닌 농지예요. 그죠? 예. 금액이 51억짜리가 14까지 떨어졌다면 이거는 만약에 취득만 가능하다면 요거는 어때요? 상당히 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앞에 사람이 14억짜리 해놓고서 1억 4천 입찰 보증금 내고 미납했죠. 여러분 어디 가서 1억 4천을 그냥 버린다는 건 당사자에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이 정도 물건이라면 조사하고 들어갔을 텐데 결국은 잔금을 안 냈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경매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의 풀이 답은 농지법에 있어요. 이 사람이 4월 달에 이거를 받았고 5월 달에 잔금을 낼 수 있었는데 안 냈습니다. 차순위 신고한 사람도 앞에서
자기는 2등하고 차순위 신고했으면 원래 차순위자는 1등이 잔금 안 내기를 기다렸다. 본인이 낼 기회를 원하는데 얘도 계속 기도했을 거야. 1등 잔금 내게 해달라고. 1등도 잔금 안 내고 차순위자도 문제되고 그렇게 복잡했나 봐요. 이들이 잔금 안 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개정농지법이 8월 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농지법을 보게 될 때 이 땅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농지를 이거를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8월 달에 이거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뒷얘기로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농지중개실무 해가지고 개정농지법에 대한 강의 2021년 8월 26일 강의를 했는데 농지법 개정이 됐죠. 8월 17일 날 됐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됐어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깝고 매각 결정 떨어지고 잔금 낼 때 되면 이게 딱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개정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이 중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농지의 주말 체험 목적 취득을 제한한 농업진흥지역 내 이것도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얘기가 얼마나 얘기를 복잡하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개정 농지법을 막 생각해 보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요. 지금 밑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유권 강화, 직업 영농경농 영농거리 거리 작성 의무 제출을 의무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거 부정하게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전화 받았어요. 아니 과태료 500 내면 까짓 거 500 내고 시원하게 딱 그냥 하면 되죠. 과태료 500 내면 일단 그거는 예고탄이고요. 그 뒷얘기는 평생 집안이 저주에 빨려 들어가요. 얼마로 떨고 낸다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어때요?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농지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4일이 아니라 며칠로 갑니까? 7일로 가요. 7일. 그 다음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으로 시군구에 해당되면 6월 이내에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잠깐 절 보세요. 그동안의 법규는 일단 1년 이내에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하지 않으면 6월 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가운데 딱 있던 1년이 없어졌다고요. 정리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 땅을 받았을 때는 아까 경매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있던 그 땅을 경매로 받았다면 예. 여러분이 요 물건을 만약에 받았다면 농지는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훼손 복구 확인서를 가져올 때 여러분 아까 현장 봤죠?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불법 훼손돼 가지고 막 임차인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을 명도를 제때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철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내더라도 훼손 복구 확인서가 어때요? 제대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거 재밌게 강의 자료 쓰려고 좀 더 알아봤더니
양주시청에서 8명이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훼손복구 확인서를 정확하게 적었대요. 알아봤더니 제 제자예요. 우리 공법경매 사관원에 수업 들으면서 불법 훼손농지 받을 땐 어떻게 하라 해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줬었어요. 그걸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농지증이 나오잖아요. 자, 농지증이 나와야 되는데 농지증 나오면 등기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나 봤는데 대출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었나 봐요. 왜? 감정가가 59억이니까. 무슨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는 농지증 나왔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왜 못 들어갔느냐? 보세요.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냈다면 훼손 복구가 돼야 돼요. 확인서, 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고 계획대로 복구가 이행이 돼야 돼요. 일단은 등기는 했지만 여러분 잔금 내고 등기했으면 저 사람은 더 공포감에 빠질 거예요. 일단은 옛날엔 취득만 하면 그걸로 끝났잖아요. 지금은 개정법은 뒤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런 복구 예정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몇 년간? 10년간.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 현장을 봤을 때 계획대로 훼손 복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냥 일단 등기만 하면 뒤는 대충 물르게 갔지만 지금의 법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이제 본강의 이거 중개사건 듣게 되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 중개할 때 그런 걸 배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뒷얘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있고 뭐하고 하는데 복구 이행 안 됐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너는 농지를 편법으로 투기투자했다고 해서 뭐요? 처분의 명령이 나가요. 그 명령이 나가면 이 기간이 1년 있던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돼요. 자, 여쭤볼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빠져들어서 처분명령 떨어졌다. 그러면 이분이 처분명령 6개월 내에 팔 수 있을까요? 다시 볼게요. 저 사람이 지금 취득하는데도 저렇게 어려웠지만 팔으라고 해서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은 저것도 해결한다는 건 못하잖아요. 자기는 15억에 사서 옛날같이 좀 루즈하게 한다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30억에 판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30억에 판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본전치기로 10억에 판다 해도 누가 못 사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처분명령 딱 떨어지면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해요. 앞쪽. 6개월 지나면 바로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보시면 올 때마다 내용이 또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6개월 내에 명할 수 있다. 그 뒤로 가서 쭉 넘어가면 관련 정보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처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얘기가 뭐한다 이게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상하함 63조를 볼까요? 종전에 62조가 63조로 바뀌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 잘 들으세요. 그동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지가 이거에 대한 20% 또는 이런 경우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정해서 25% 해당하는 것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저거 경매 감정 얼마였으면 10억에 산 게 아닙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개별 공시지가의 20%면 이 생각도 들어요. 까짓 거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저거 몇 푼 안 돼.
20% 내고 한 1, 2년 버티면 뭐 해결되겠지. 이게 다시 해볼게요. 감정가의 몇 프로? 25%. 아까 감정가 얼마였어요? 경매 감정가가 50억. 50억에 25%. 50억에 25%면 얼마? 12억. 12억 정도 되죠? 예. 12억이면 한 달에 1억씩 내는 거예요. 땅 사고 한 달에 1억씩 낸다면 여러분 할 사람 할지 못돼요. 웬만한 대기업도 그런 거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 땅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다시 볼까요? 이 땅은 과연 개발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 요거를 그 얘기를 해요. 합법적으로 이걸 뭐 양성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내보내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 경매 감정은 59억이지만 제가 보는 가치는 10억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이 개발되는 땅이라면 어떻게든 개발했을 거예요. 이 땅은 면적이 이렇게 크죠. 여러분 이 땅이 농지 전용해서 개발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농지를 중개하지 말거나 이 수업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노두별로 현장을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땅은 도로에 접혀 있어요? 안 접혀 있어요? 도로에 접혀 있어요? 안 접혀 있어요? 도로에 접혔어요? 안 접혔어요? 다시요. 교수님 이 땅 도로가 이 땅으로 관통하네요. 접혔네요. 여기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 없는 맹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맹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건물 짓고 이건 불법 훼손이잖아요. 여기는 농지 전용돼서 개발행 허가 받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볼 때는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 있죠? 도로가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도로는 있을지언정 이 땅은 공법적으로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지라고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정리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50억 감정은 잡혔지만 여러분 이걸 10억이 아니라 5억에 받는다 해도 이건 받으면 안 돼요. 나는 5억에 받았고 개발 공시에 따져보니까 5억에 뭐 20%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가니까. 예전에는 개발 공시가를 잡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정에서 감정가 25%까지 둘 중에 높은 금액가잖아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이거는 받는 순간 일강화 매연하는 게 아니야. 이거 받은 소유자는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야 되고 그 가족들은 상속 포기해야 돼요. 그게 나아요. 안 그러면 그 저주에 빠져요, 식구들. 여러분이 잘못해서 망하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 죽고 나서 우리 아들내미가 한 달에 1억씩 내는 저주를 안겨준다. 죽어서도 자식이 아빠 얼굴 안 보려고 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50억짜리가 5억에도 안 됐죠. 이게 농지법 개정 이전으로 본다면 풀이법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법규로 보면 풀이법이 있었다고요. 많이 도와줘서 보이지 않게. 근데 지금 개정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손대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를 저녁에 문자를 보내고 내일 입찰한다는데 물론 이게 변경은 됐지만 제가 새벽에 막 알아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거 하고 밀어내고 개발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 밀어내고 개발하려면 이 사람은 여기 지적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용을 줘야 돼요. 도로 개설 비용을. 이게 물리적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장농 자격증이다 이런 분 있죠. 그런 분 잠깐 손 들어주세요. 나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래도 싱크대급은 된다 이런 분 손 들어주세요. 장농 말고 싱크대는 많이 쓰잖아요. 아니 자격증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싱크대 자격증 모르세요? 그건 이제 장농 자격증이 아니라 싱크대 자격증이래. 그래도 좀 이렇게 오픈해서 아파트라도 중개하면서 쓴 게 싱크대 자격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렵다면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만약에 이걸 싸게 받아놓고 나중에라도 시간을 갖고 여기다 매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옛날 법규라면 해보지만 지금 법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쪽 사람한테 부지 매입하려고 이 도로 개설 비용 내는 비용이 엄청나요. 교수님 여기 도로 있잖아요. 없다니까요. 왜 없느냐? 여기가 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이라고요. 동. 유양동. 여기가 용도적이 자연녹지여서 그래요. 현황도로고 현황도로에는 건물을 못 져요. 그러면 이해관계인 동의받아서 도로로 지정공고해야 되는데 지정공고도 안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런 거를 현황도로 볼 수 있는 보는 경우에 조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동의 없이 조례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합법적 건물이 아니에요. 위법적 건물 증거 때문에 현황도로를 보고 끌을 수가 없다고요. 정리되죠? A로 보나 B로 보나도 이건 외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억이나 3억까지 떨어져도 누군가 낙찰 받았다면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엮여드는 물건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결국은 여러분 개정 농지법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바뀌게 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개할 때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잘 보고 내가 중개할 수 있는 농지와 중개하지 않는 농지를 구분해야 돼요. 왜?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정 농지법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중개업자들의 중개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되는 얘기가 무시무시하게 써놨어요. 아예 타켓을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썼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농지법 개정하는데 왜 중개업자를 이렇게 명시를 해서 니들 조심해 이런 위협적 표현이 써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써있느냐 중개업자에게는 안 나오지만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농지의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개했던 행태는 이제 다 문제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그래도 투자한다고 농지를 사면 그 사람한테 중개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농지의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 이하 벌금을 처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농지증,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 중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 직업, 영농 경력, 영농고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한다 써 있잖아요. 이게 이 중에 영농고리와 영농 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얘기를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농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서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농지 중개 잘못하면 매도인은 상관없죠. 매수인도 문제되지만 매수인이 문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도 이제 걸려요. 제 얘기 무진히 잘 들으세요. 역대 법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뭐 했다가 문제될 때 그들의 중개행위에 문제 없으면 중개업자는 이후의 문제는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안 물었다고요. 근데 앞으로 법규는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샀는데 영농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처분비용 떨어졌다.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가 누구한테 불똥 튀어요? 여러분들까지 불똥을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해법 제시나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차라리 중개했다가 농지증이 안 나오고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쓰면 차라리 나가리 된 문제가 없는데 농지증 나와서 등기됐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등기해서 가져갔는데 농사 안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문제되지만 이걸 중개한 여러분들도 이 구조에선 자유롭지 못해요. 농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광고 행위를 농지 매매 불법 임대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중개업자한테 농지 투적 거래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적어놨어요. 농지 중개한다는 거 이제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여기 여러분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간을 연장한다. 며칠?
4일을 7일로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법중개 이 공개특강에서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경매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경매에서 매각 결정 떨어질 때까지 농지증 내야 되죠. 근데 날짜가 당해 농정가는 그 날짜까지 농지증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다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 날짜까지 불허가 떨어지고 이틀 뒤에 어떻게 해요? 농지증 나왔다면 나는 이미 불허가 떨어져서 보증금 몰취당한 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돼요? 과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 건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연구해 보셨어요? 다시요. 농지가 경매 나왔다면 경매 나온 농지를 여러분 입찰 들어갈 때 시간이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해 보셨냐고요. 자, 여기에 달력을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있어요. 내가 화요일 날 농지증을 어떻게 해요? 최고가 선언 받았다면 농지증 내라는 얘기를 월요일 날 오후 4시 내지 6시 법원별 정해진 시간 내규했다는 시간에 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날짜에 내가 농지를 낙찰받고 이날 농지 소재 시구면에 이걸 제출하게 되면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날짜 내면 수요일이 하루, 목요일이 이틀, 금요일이 3일, 1, 2, 3 그리고 이 날짜를 정산할 땐 토요일과 일요일을 뺍니다. 빼면 월요일이 4일, 화요일이 5일, 수요일이 6일, 금요일이 7일. 요 사이에도 농지증 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농지를 경매를 받았으면 이 날짜에 농지증 나오면 뭐예요? 이미 약 올리는 소리죠. 이날 불허가 떨어져서 보증금 몰취됐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1번 진인사 대청명 낙찰받고 하늘에 맡긴다. 할 수 있겠어요? 보증금 1억 5천이면 못하잖아요. 이해되죠? 2번 농지는 아예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꽃은 거꾸로 농지예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경매 나올 때 농지는 10명 중에 9은 못 받아요. 지금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남들이 개나 소나 와서 다 받으면 높게 받자니까 돈이 안 되는데 경쟁자가 못 받으면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돈 벌겠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이 찾아보셨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농지를 그럼 가졌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이 3분법이 돼요. 지금까지의 대장은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 뭐요? 딴 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원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이 아니라 농지원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농지원부가 뭘로 바뀌어요? 농지대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당해법은 여러분 농지원부는 대인적 기준에 따르지만 여기는 대물적 기준으로 따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자, 위기는 기회고 어려운 법이 생기면 남들은 이걸 해결 못하면 돈이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우리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은 농지증을 낼 때 농업 경영계획서를 내고 이런 농업 경영계획서를 빼서 이거를 실질심사 체제로 바꿔요. 실질심사 체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질심사 체제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앞으로는
지분의 농지가 나오잖아요. 그동안도 내가 강의할 때 이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앞으로 더 문제는 이겁니다. 농지가 지분으로 나오게 될 때는 여러분 어때요? 타 지분권자 동의서 갖고 오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죄송하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 홍현경님. 예. 뒤에 분 성함 어떻게 되시? 김문영 씨요? 예. 옆에 분 성함 어떻게 돼? 김승목 씨. 예. 세 분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농지를 지분으로 3분의 1씩 샀어요. 이해되죠? 그게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성격이 좀 무난해 보이는 분이 좀 성격이 좀 무난하시죠? 예, 그때 그게 했잖아요. 여긴 좀 까칠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승목 씨가 잘못돼서 지분 3분의 1이 경매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분은 타 지분권자 동의 없이도 매매가 되잖아요. 다만 이 두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감정가 지분 3분의 1이 1억인데 지금 한 3천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이거를 3천에 받기만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받았을 때 농지증에 대한 얘기를 따지면 농업경영계획서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위치를 지정해서 이 두 분의 동의서 갖고 와야지만 농지증이 발급이 돼요. 지금 무슨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지분 농지는 어떻게 해요? 받을 것과 못 받을 것이 나눠져요. 다시 볼게요. 지분 농지 함부로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분 농지 받아도 되는 게 있어요. 전혀 문제 없는 게 있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도 돈이 되고, 남들은 지분 농지 불어나니까 못 받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노하우죠.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쪽 잘 보면 여기서 힌트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개 특강이니까 답은 드리지 않아요. 등록하고 수업 듣는 정규 과정에서 이 얘기 지금 제시됐던 모든 문제점의 해결점을 제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개 특강이라 이런 문제 제기는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조심해라. 모르고 들어가면 박살나니까 하지 마라 이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하면 그분도 돈 받는 거예요. 아까 저분 2억 4천 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변경돼서 못 들어갔는데 아침에 내가 연락해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돈 찾아놨다가 안 하고 철수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내가 하라고 해서 돈 번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한 2억 돈 아꼈으면 그것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2억을 지켜주고 벌어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이렇게 와서 뭐 밥이라도 사고 그런 게 있어요. 연락거리 고맙다 그것도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뭐 야 내가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라 이렇게 친하니까 아는 거 도와준 건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농지연부가 대인적이면 여기 홍영전 씨가 부산, 논산, 뭐 여기 제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농지연부가 이 사람 걸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농지연부가 몇 개? 3개예요. 이해되죠? 근데 앞으로는 농지대장, 농지연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면 농지대장은 대물로 따지면 이 땅의 농지대장은 1명이에요. 1명의 농지에 3명이 써 있다고요. 정리되죠? 그러면 이런 절차가 넘어간 땅이 있고 넘어가지 않은 땅이 있다고요. 거기서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이 땅은 경매 받을 수 있어. 지분이라도 자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이건 경매 받으면 안 돼. 어때요? 못하는 거죠. 궁금하죠? 500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저걸 구분하느냐? 이게 아직까지 국내에 이거 지금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틀면 쫙 도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규 바뀐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내 거 유튜브에 스나이퍼가 많아요. 뭐냐면 다른 데서 강의하고 그런 데로 나름대로 글 올리는 분들 댓글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구독수는 되게 많아요. 딱 보고 그대로 가서 좀 연구해서 풀어가지고 강의하고 하는데, 요즘은 내가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처음에는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막 홍보하려고 엄청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퍼가서 다 이틀 만에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보면 안 하고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엉뚱하게 다른 식으로 해봤더니 그 얘기가 또 쫙 돌아요. 근데 내 건 유튜브 내렸거든요. 그때 엉뚱한 소리 막 하다가 그때 내가 웃겨갖고 그때. 그래서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거를 온라인 쪽에 안 가르쳐줘요. 한동안은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시간 지나면 알겠죠. 근데 그 사이가 돈 버는 타이밍이에요. 저가 갓기고 그 사이가 돈 버는 타이밍이에요. 왜? 대중 안 되고 내 수업 들은 사람들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가르쳐 드리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등록하시는 분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게 도덕적 의무예요. 공개 특강에 쫙 풀면 여러분이 다 하면 등록한 분들이 손해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다는 건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저는 들려요. 아, 재수없어. 그래도 저는 여기서 얼굴을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될 게 마스크가 두꺼우니까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앞으로 농지연부가 전환되는 과정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없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는 지분경매에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지분경매도 받으면 안 되겠다. 이게 딱 갈라져요. 그건 자신의 100% 됩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체제 시스템을 딱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걸 딱 읽어냈거든요. 이거구나. 다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개정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좀 더 복잡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절 보세요. 중개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절 보세요. 요번에 또 하나 법이 바뀌면서 우리 직원이 뭐 다른 거 지금 보고하다가 딱 보고 그 얘기 보고하는데 그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개 쪽으로 끌어들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하기 전에 저를 생각해서 음료수 주시는 건 좋은데 탄산음료는 자제해 주세요. 강의 중에 자꾸 민망한 일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주말 체험 농장에 대한 얘기죠. 1000m 제곱 이내의 땅이 주말 체험 농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말 체험 농장이 농지법의 농업 진흥 지역에서는 앞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농업 진흥 지역이라면 1000m 제곱 미만의 땅을 살 땐 주말 체험 농장을 하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이제 주말 체험 농장은 농업 진흥 지역에서 제도가 없어졌어요. 정리됐죠? 자, 그럼 잠깐 절 보세요. 의뢰인이 땅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이라면 여기에 지금 땅이 있는데 600m 제곱의 땅이 있다고요. 전으로. A가 팔아달라고 했고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럼 이걸 B에게 팝니다. 자, 어떻게 파실래요? 여기에 불법 중개하지 말라고 써있죠. 저거 이제 저런 거 중개하다 걸리면 여러분 이게 3년이 정도 3천 원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중개업자는 금쟁이로 또 걸리더라고요. 중개법도 이것도 마치 개정된대요. 그러니까 농지는 보고요로 비슷해요. 오늘 보고 얘기 2번 써먹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프랑스 갔다 오는 엄청난 뭡니까? 프랑스 음식 그게 뭐더라? 프랑스 요리. 달팽이에요? 이태리 요리. 오늘 오전에 저쪽 강의 갔는데 그 밑에서 1층에서 커피빈에서 책 읽다가 점심때 되길래 나가기도 그래서 거기서 파스타가 있대요. 파스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15분 있다 배를 가니까 파스타 소스는 있는데 밑에 있는 그 면 그게 다 떨어졌대요. 그 소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있대요. 그럼 그걸로 주워 줬는데 진짜 그거 못 먹겠대. 무슨 이렇게 꽈배기 비슷하게 덩어리로 나오는데 속도 니글니글 거려가지고 먹다 말았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이태리 요리가 있을 때 이태리 요리에 스파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암만 뛰어난 요리사들도 각 나라별로 공통점이 있어요. 보고 요리는 못해요. 보고 요리는 보고 요리를 따로 면허 따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 해볼게요. 어디 갔더니 보고를 요리해서 먹는데 맛있어요. 그 여러분이 보고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으면 죽어요.
독이기 때문에 이건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농지는 여러분들 내가 이 수업 듣고 그냥 공개특강 가셔도 좋은데 그분이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 수업 안 들을 거면 나는 농지는 중개하지 않는다. 철칙으로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당장 이거 주말체험용농 이거 중개 잘못하면 문제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중개해야 돼요? 1번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 안에서 1000m 제곱 미만 농지는 중개하지 않는다. 2번 중개하고 갈 때 가면 간다. 이거죠? 보고 맛있어. 먹고 죽으면 죽고 괜찮으면 괜찮고 이런 거죠. 아니 보고 요리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요리 먹고 맛있어서 보고 잡아다 요리하면 안 된다고요. 남이 되니까 나도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해되죠? 3번 정확하게 배워서 위험을 제거해서 요리해 먹는다. 몇 번? 3번. 그 얘기는 뭐냐? 여기까지 온 이상 공개특강 이후로 등록해서 정확하게 배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상술이 뛰어나죠? 다른 데서 이 정도 하면 박수 치던데 여기는 박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농담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농지법에 대한 거는 제가 거의 모든 거에 독해 대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공개특강에서 그거는 풀지 않겠습니다. 값없이 대중화될 수도 있고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내가 좀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지금 공개특강 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은 녹화할 수도 있어요. 녹화를 기술적으로 막았더니 화면에다가 어떻게 해요? 카메라 대고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것도 봤냐면 전철 탔는데 누가 봐요. 딱 보니까 나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보다가 그때 못 보게 이렇게 자기 혼자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라고 말았어요. 그 수업을 내가 공개 수업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녹화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는 여기서 깊게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 나오게 되는 것 중에 딱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을 제가 해결할 수 자신이 있어요. 거의 다 도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중개할 때는 중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어요. 대신 보고율의 독재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딱 여기서 제가 2개를 못 푼다고 하는데 2개 못 푸는 것 중에 둘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뭐냐? 저는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도 농지를 중개해봤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압니다. 뭔지 아세요? 농지위원제도예요. 농지위원. 시골의 이장들 중에 몇 명 농지위원으로 두고 농지위원회가 오케이 하면 농지증 나가고 오케이 안 하면 농지증 안 나가고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경작거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경작거리 언제까지 인정하냐? 농지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낸 내용 읽어보고 카페에서 읽어보고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데 지극히 뭡니까? 주관적이고 지극히 편파적이고 아주 지극히 뒷거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자제할게요. 우리나라가 제도가 역행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역행하는 제도를 자꾸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취지가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지법에 대한 개념은 어때요? 생각을 잘 해주세요. 왜 얘기하느냐? 중개하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중개에서 돼도 잘못되면 문제, 중개하고 하다가 잘못해도 계약이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나가리가 아니라 안 돼도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번에 있는 얘기 다시 한번 보세요. 농지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중개는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때 완성되지만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중개 행위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문제거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농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한다면 이분들은 문제가 돼도 중개법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충분히 자기 방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농지중개 아무렇게나 모르고 뭐 계약서 쓰려다 잘못되면 그거 자체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걸면 걸려요. 이해 안 되면 다시요.
제가 요즘은 이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인생 막바지 되고 망했다면 앞으로 이법 갖고 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농지 산다고 다니고 계약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가리 시키고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정보를 갖고 엎어놓으면 그 중개업자는 여러분이랑 합의를 봐야 돼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 합의 안 하고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농지법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준비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이 생각 들죠? 자, 야, 오늘 이것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못 볼 걸 봤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간단해요. 그러면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농지는 중개 안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남들은 다 그래서 안 하면 농지 자신 있게 중개하는 게 나 혼자 남았다. 이 사람은 돈 벌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큰 부자가 농지 중개업자 중에서 날 겁니다. 그리고 농지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경매 같은 거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자신 있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철저히 대비책에 대한 연구를 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건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보안 속에서 현재의 문제점은 뭐고 대비책은 뭐다. 이 개념에서 공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쉴 텐데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내용을 듣게 되는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가, 그 내용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